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신영탁이라고 하고요. 오늘 건강을 위해서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못 해보셨을까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살이 쪘나? 건강해지면 살이 빠지나? 네, 그런 개념에서 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때까지 알고 있던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파괴를 시켜야 돼요. 오늘 새롭게 의과학적으로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뭐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사진 찍으시면 되고. 네,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해드렸는데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음식이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모든 식습관이랑 잠도 제가 많이 못 잤거든요. 그리고 규칙되지 않았던 거.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몰랐어요. 안 먹기만 했는데도 계속 안 빠졌다가 훈련하고 식단 바꾸면서 운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쭉쭉 빠지더라고요. 세 박자가 딱 맞춰지니까 알긴 알았지만 뭐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많이 와닿았고 심각성도 알게 됐고, 인바디 체크하면서 내 나이가 생각보다 예상 나이가, 건강 나이가 엄청 높았어요. 이러다가는 금방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이론 교육도 해드렸고 어느 정도까지 감량이 됐는지 전체적인 건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뇨 오기 그 전 단계였고, 혈압도 약 먹기 전 단계,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었고요. 그래서 살을 빼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에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85kg였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8, 그리고 한 달 뒤에 70대 중반으로 가고 2달 뒤에서는 60대로 진행을 했고요. 끝날 때는 60대 중반까지 감소를 했어요. 20kg 빼셨습니다. 3개월 만에. 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했거든요. 네. 어려운 건 없어요. 네. 그냥 여러분들의 지금 그동안 생각하고 계셨던 거를 파괴를 시키고, 아,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구나. 건강하니까 체중이 자연스럽게 건강 체중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고, 저는 운동 처방사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 대학원에서 저는 운동생화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고, 당뇨, 알츠하이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당뇨 쪽, 뭐 이런 내분비 계통이거든요. 비만이랑 당뇨는 직결돼요. 비만하면 당뇨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뭐 일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당뇨로 이긴 사람들이 운동법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송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왔던 뭐 트레이너나 뭐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예, 이런 자격 갖추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딱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찍소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신뢰를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3개월 후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건강을 기반으로 운동을 해요. 보통 우리 체육관 가면 운동만 시키잖아요. 운동만 하면 살은 안 빠져요. 예, 운동은 살이 안 찌게 해주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게 운동을 접근을 하면 건강이라는 게 다가오는데, 건강에는 3가지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휴식, 영양, 운동. 자,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휴식. 영양은 없어요? 근데 운동 선생님도 운동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답이 바로 나올 거거든요. 한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뭐부터 생각날까요? 잠부터 생각나겠죠. 그러고 나서 먹는 거 생각나겠죠. 컨디션 좋아지면 그때 운동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운동 중독자들은 이거부터 하겠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예,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나중 되면 살이 쪄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 몸은요, 잘 자고 나면 알아서 몸에 체중이 빠지게끔 돼 있고요. 못 자고 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특히 뱃살을 만들게 해요. 예, 그래서 체중 관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잠을 잘 자면요, 체중이 알아서 잘 빠지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도 휴식 시간을 주셔야 돼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그래서 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들도. 근데 맨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단식이에요. 단식 시간. 잠을 자듯이 우리 단식도 좀 주면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여러분 운동 매일 하세요? 안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 활동이에요.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 움직이는 것도 아는데 운동할 수가 있겠나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랑 운동하면 3주 정도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3주 정도 운동하면 습관이라는 게 들어져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운동을 좀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몸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주가 되면 몸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해야지 몸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비만이라 몸에 지방이 과다한 걸 말하고 특히 이렇게 배가 나온 내장 지방형이 이제 몸에 염증을 많이 만들거든요. 요 내장 지방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해서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전화로 BMI 수치를 해서 당신은 해당이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해당이 완벽하군요 한 사람 몇 분 계셨을 거예요. 네, 여기에 부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둘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장지방, 배가 불룩하신 분들이 건강에 위험한 그런 거라서 이렇게 허리둘레도 쟀습니다. 불과 전기수예요. 16kg 이상이 빠졌어요. 네. 자 보세요. 운동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운동했어요. 운동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혈당이 100이 넘으면 정상이 아닌데 118이었다가 100 미만으로 정상으로 됐죠. 배둘레 보세요. 27.5cm가 빠졌어요. 배. 이만한 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인바디 점수가 1점이 올라가면 되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9점이 올라갔죠. 내용을 볼게요. 체중이 68.8에서 52.1로 16.7kg 정도 빠졌고요. 근육 23.3에서 20.8.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살이라는 거는요. 근육과 지방이 살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근육을 늘리는 방향도 있지만 살이 빠지면 근육이 빠져버려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지방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근육이 더 빠져버려요.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운동의 역할은 근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 보세요. 지방 보세요. 26.1에서 13.1. 2배가 빠졌죠. 지방이 몸에 쑥 빠졌어요. 퍼센테이지로 볼게요. 37.9%에서 25.2%. 그리고 BMI 보세요. 25가 넘으면 비만이거든요. 어디 갔냐? 19.3. 네. 아주 정상. 20만 돼도 아주 정상이거든요. 20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이런 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진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 개인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75년 10월 14일생. 네. 여러분 75년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더 많죠? 네. 가능하세요. 자,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정답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정답은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는 거였거든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해요. 뭐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슐린 하면 당뇨병. 예. 근데 당뇨병은 또 비만 전에 당뇨병이 비만 때문에 당뇨로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하면 당 조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간이랑 근육에 당을 저장하는 저장고인데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하는 저장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많아지면 당이 높아지면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동화 호르몬이라 하고 저장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 반대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은 지방을 연소, 산화를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자, 보세요. 얘는 하나인데 얘는 3개나 되잖아요. 얘가 그만큼 강력한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게 바로 확 올라가거든요.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이 서서히 올려서 인슐린도 서서히 올라가서 에너지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근육의 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빨리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배에다 내장 지방의 저장을 잔뜩 시켜버립니다. 지방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의 지방 저장 능력과 요 반대 호르몬들의 지방 연소 능력의 불균형 시 비만이 나타난다. 네. 방법은 뭐냐? 잘 자면 돼요. 잠 잘 주무시나요? 잠 못 주무신 분들은 7, 8시간 주무시면 되고 그거를 볼게요. 우리가 아침을 먹죠? 그러면 당이 올라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점심 먹고 분비되고 저녁 먹고 분비되고 그리고 안 먹는 시간에 이만큼
인슐린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호르몬들이 지방을 에너지로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지방을 언제 써요? 지방을 못 쓰죠. 지방을 자꾸 저장만 하죠. 계속 저장 모드로 바뀌어서 이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지방은 못 쓰고 당을 쓰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당은 다시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런 몸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살을 못 빼요. 예. 그래서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거나 높아지면 계속해서 배고픈 상태로 허기짐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뇨병으로 가게 되고요. 다식. 왜? 세포는 에너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게 혈관 내에서만 계속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리고 다음. 혈액 안에 설탕이 많다 보니까 찐덕찐덕해져서 자꾸 묽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달한 과일을 상온에다 내다 놓으면 어떻죠? 벌레가 꼬이죠. 그러면 혈관은 설탕이 많으면 어떨까요? 세균이 꼬여요. 염증이 쌓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을 빨리빨리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긴 해요. 근데 이걸 또 악마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단뇨. 물을 많이 마시니까 많이 배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지금 뚱뚱하고 약간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뇨병 걸리면 진짜 최악의 진짜 질병으로서 관리를 엄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눈 실명하게 되고요. 신장에 문제가 100% 발생한답니다. 미세혈관, 그리고 잘못하면 발도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 김에 당뇨 그거 낌새를 다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대사 호르몬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포도당은 분해 과정을 통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소모된다. 또한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으로 흡수시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하지만 비만이나 당뇨의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과잉된 인슐린은 간 세포 내에서 중성지방을 활성화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고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지방산을 간으로 추가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지방간을 발생시킬 것이다.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달한 거는 이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있거든요. 필수 지방이라고 오메가3, 오메가6가 있어요. 이걸 드시면 오히려 살을 더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6는 너무 많아지면 몸은 또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날씬한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인슐린 반응. 자, 날씬한 사람은 뭐 거의 아래인데 비만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도 인슐린 수치가 이렇게 높아요. 식사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 사람들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호르몬을 잘 아셔야지 그냥 뭐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서 살 뺐네. 뺄 수는 있어요. 유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녁이 될수록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돼요. 그리고 일반 질병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뇨병이 있고 비만인 사람, 인슐린 수준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물만 먹어도 살쪄 하시는 분 있잖아요. 물로는 살이 안 찌겠지만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저장이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들이. 두 번째 호르몬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불러 해가지고 시상하부에다가 뇌에다가 이렇게 딱 보내면 이제 안 먹게끔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자,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시상하부 뇌에서 이제 관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관장을 해요.
렙틴, 인슐린, 그렐린. 그렐린 같은 경우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고요. 우리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랑은 조금 관계없겠죠. 빨리 포만감을 올려서 그만 먹게끔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얘가 계속 분비되면 얘가 분비되는지 자체를 뇌는 인지를 못해요. 아까 뚱뚱하신 분들, 비만하신 분들 얘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자꾸 나와서 그만 먹어, 그만 먹게 하는데도 인슐린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 먹어가 아니고 더 먹어, 배고파, 더 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인슐린과 렙틴의 관계를 잘 알고 만성적인 인슐린 분비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번 이제 몸에 앉아서 약을 먹었어요. 하나를 먹던 게 내성이 생기면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세 알 먹어야 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도 내성이라는 거예요. 인슐린 내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슐린 처음에는 잘 분비되는데 얘가 기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몸에서 세포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분비를 시켜요. 그럼 많아지면 더 많이 저장이 되겠죠. 예, 그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렙틴 기능을 억제하고 상쇄시킵니다. 예. 렙틴은 분비되지만 뇌에서는 이를 감지 못하고 계속 허기지다고 이제 알게 되고요. 비만 인구 80%는 인슐린 수치가 높고 현대 음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현대 음식이에요. 자, 그리고 단기간에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중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뭐 연휴에 명절에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도 나오고 살도 좀 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몸의 항상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체중 조절점, 체중 설정값이라는 게 있는데 체온이 36.5도가 유지되듯이 내 체중이 만약에 목표 설정된 체중이 60kg예요. 그러면 2, 3일 정도 막 많이 먹어도 며칠 또 지나면 60kg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항상성,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건데 보세요.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소했어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한 10kg를 뺐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렙틴도 같이 감소를 해요. 왜? 지방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 몸에서는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체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식욕을 엄청 높여요. 그렐린이라는 아까 호르몬 있죠? 걔를 엄청 높여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요. 그리고 내 몸을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서 나태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고 싶게. 생각은 저거 먹고 싶다. 먹방 보게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체중이 더 찌게 바뀌어요. 왜? 이 사람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어. 안 돼. 더 찌어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더 체중이 불어나는 이따 영상을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체중 감소는 나타날 수 있으나 렙틴 수치도 그에 따라서 감소되고요. 신체는 배고픈 상태에 노출됩니다. 뇌에서는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끔 그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그게 신체 활동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더 많이 저장해야 돼. 너 다이어트 하면 살 빠지니까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이어트는 이 뇌나 몸에서는요 다이어트라 생각하지 않고요 기아 상태로 받아들이거든요. 굶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이어트지만 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태와 식탐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렙틴 신호가 감소돼서 굶주린다고 생각하고 자꾸 먹게끔. 이쪽 빈자리에 앉으세요. 네. 그리고 나태를 유발하고 배고픔만. 네. 대부분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다 한번 겪어보셨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고 싶은 거 그것만 막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고 자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체지방이 저장되고 렙틴이 방출해서 너 이제 그만 먹어. 네. 근데 계속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 또 계속해서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되고 과도하게 또 체지방이 저장되죠. 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있으니까 과도한 렙틴도 분비되는데 렙틴 저항성이 옵니다. 네. 분비는 되나?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트레스가 되게 또 중요한데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확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음식 섭취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졸이라는 걸 올리고요. 그리고 인슐린 수치도 높여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특히 배에다가 많이 저장시키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한 음식이 땡길까요? 자극적인 음식이 땡길까요? 그러니까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브로콜리가 땡겨요? 떡볶이가 땡겨요? 그래서 내가 가짜 어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어기랑 가짜 어기 구분 방법. 브로콜리를 드시면 됩니다. 네. 진짜 배고프면 먹거든요. 우리 진짜 배고프면 김치에 밥만 있어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가짜 배고픔은 김치에 밥 먹겠어요? 안 먹죠. 거기다가 브로콜리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진짜 배고픈가 아닌가를 브로콜리를 삶아 주세요. 그리고 삶다가 아이씨 안 먹을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보고 이해하고 갈게요. 이른바 렙틴 저항성이라는 것인데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의 힘을 받고도 험한 흡수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인체는 그만 먹으라는 지시를 받지 못해 끝없이 먹게 되고 그들과 비만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가 중간에 영상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해가 좀 쉽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당이에요. 글루코스. 얘가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 수용체에 탁 부착이 되면 당이 여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정상인들. 근데 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기름이 우리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이제 비만이잖아요. 여기 기름이 껴버려요. 여기 부착이 안 돼. 그럼 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를 시켜요. 예. 그러면 인슐린이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잡아가지고 다 지방으로 저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렙틴이 이렇게 분비돼도 뇌에서는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렙틴 저항성까지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체중 설정 값을 높여버려요. 예. 몸이 굶주린다고 생각하니까 더 저장을 시켜서 굶주리지 않게끔. 65kg인 사람이 70kg 돼버려요. 다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80kg 돼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 설정 값이 내가 처음에 60kg였는데 다이어트해서 55kg 갔어요. 조금 방심했더니 좀 입이 터져가지고 며칠 방심했더니 이제는 65kg 돼버렸어요. 또 해서 60kg까지 낮췄어요. 또 방심했더니 이번 70kg 돼버려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겪으면 어떻게 되냐? 더 살이 찌고 더 다이어트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항상성, 체온을 유지하듯이 체중 값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중 조절점을 이렇게 딱 거기에 맞춰서 가게 돼 있는데 다이어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굶주림이라고 생각하고 체중을 더 눌리고 체중 조절점이 높아지는 게 요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체중 조절점을 바꾸려면 음식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인슐린이 확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가공되지 않은 한식이랑 쉽게 덜 산패되는 가공된 서구식. 누가 봐도 한식이 더 건강해 보이죠. 이런 것들은 많이 먹더라도 많이 살찌지 않지만 가공식은 또 먹다 보면 더 입맛을 당기게 만든 거거든요. 더 많이 먹게 되죠. 요거 보시고 이해할게요. 105kg였다가 65kg로 빼고 그러고 115kg로 쪘다가 70kg로 빼고 70kg로 120까지 쪘다가 91kg까지 빼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137kg까지 왔어요. 체중 감량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었지만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지금의 상황 인생 최고 몸무게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뺐다니까요. 근데 최고로 이제 돼버리잖아요. 다이어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고의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건 끝났는데요. 30주면 8개월 좀 못 되죠. 8개월 좀 못 되게 이제 가장 많이 뺀 사람한테 상금을 많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분 거의 120kg 정도 뺐죠. 한 달에 얼마나 뺐죠? 8개월이면 한 20kg 정도 뺐나요? 네. 아무튼 자, 유지를 못합니다. 6년 뒤에 다시 연구를 해봤거든요. 자, 체중이 이렇게 직후에는 58kg 감소했는데 6년 뒤에는 다시 증가했죠.
뭐 체지방 당연하겠죠. 제지방은 체지방 반대말이고요. 기초대사량 다 떨어졌죠. 체하로 됐죠. 네. 문제는 운동을 더 했어요. 제일 높잖아요. 운동지수가 더 했는데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몸이 태우는 몸이 아니라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태우지를 못해요. 혈당 보세요. 100 이상 나왔죠. 그리고 인슐린 제일 높죠. 저장하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호마IR에는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높아졌죠. 호르몬으로 딱 보시면 이 사람은 그냥 살을 절대 못 빼는 몸인 거예요. 자꾸 저장만 하고 찌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 보시고 갈게요.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는 그녀. 문제는 감량 이후 몸무게가 더욱 증가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요의 늪에 빠진 거죠. 제가 제일 오래 살던 몸무게는 거의 70에서 75 사이 정도? 그러니까 좀 통통한 정도였는데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95kg까지 찌더라고요. 차라리 안 뺐더라면 뭐 95kg까지 이렇게 찌지도 않았었거든요. 엄청 예뻐졌죠? 60kg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할까요? 정말 요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걸까? 일상으로의 복귀. 직장이 바뀌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죠. 과연 보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네, 들어가세요. 오랜만에 만난 보영 씨의 모습이 이전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요? 그냥 잘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렇게. 네, 잘 지냈어요. 몸무게부터 확인해 봅니다. 과연 73kg. 다시 요요의 늪에 빠져버린 걸까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운동도 지겹고, 식단도 지겹고, 질렸어요. 뭐 가면 어차피 또 혼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자신도 없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이어트 중입니다.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요요와의 전쟁은 이미 답이 정해진 무모한 도전인 걸까요? 마음은 막 빼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또 먹고 막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이. 약간 자기 비하도 심해지고. 저 자신한테 자꾸 모는 거예요, 그거를. 네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몸무게 뺐을 때도 이 몸무게를 지나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빼는 동안 70kg도 지나왔는데 그때보다 지방이 확실히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훨씬. 더 약간 뚱뚱해진 느낌? 너무 상해서. 그러니까 10kg 찐 게 아니라 한 15kg, 20kg 찐 느낌으로 가지고. 보영 씨의 체중 변화와 기초 대사량을 확인해 본 결과 체중이 줄자 기초 대사량도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체중이 늘었음에도 기초 대사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몸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거죠. 요요 현상으로 체중과 함께 증가해야 하는 기초 대사량이 계속 낮아져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돼버린 겁니다. 영상 보니까 한 번에 확 이해가 다 되시죠? 정리가 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름인데요. 기름 중에서도 건강한 기름이 있고 우리 몸에 좀 많아지면 필요한 기름이에요. 필수 지방산이라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질 못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 오메가3, 오메가6가 있는데 특히 오메가3는 우리 건강한 음식으로 다 알고 있죠. 뇌는 오메가3로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잘 아시는 EPA, DHA. 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또 필요한 지방인데 이건 많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많아지면 염증을 만들어요. 요거는 항염증, 염증의 반대말이에요.
예, 염증이 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치잖아요. 염증을 빨리 올려서 거기 지혈을 해주고 딱지를 않게 해서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너무 염증이 많아지면 피부 트러블도 나고 항상 가렵고 아토피 같은 거 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은 이런 기름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름을 우리가 그냥 뿌려서 먹지는 않죠. 가열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기름들을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이 돼요. 오랫동안 가열하면 대부분 가공 음식이 그렇죠. 특히 뭐 치킨 튀기는데 그 기름 엄청 오래 쓰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 쓰고 버릴지도 몰라도 그러면 좀 안전해요. 예. 그리고 이 기름은 여러분들 잘 아세요. 포도씨 여러분 먹어요? 해바라기 씨는 간혹 가다가 먹긴 하죠. 예. 그리고 옥수수 그냥은 먹을 수 있지만 매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름이 사실 건강한 기름이 아닌 게 뭐냐면요. 자, 콩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콩을 오랫동안 두면 냄새가 나요? 아니면 냄새가 안 나요? 매주 생각하면 되겠죠? 예. 얘 냄새 나던가요? 탈취 처리를 합니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을 갈아가지고 기름을 짠다 그러면 투명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불투명 색깔이 나올 거예요? 불투명하겠죠? 탈색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콩을 이만큼 해야지 이거 하나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인 뭔가를 첨가를 시켜요. 그러면 다 가공된 거죠. 가공된 거에다가 다 가열을 시켜버려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름은 별로 좋은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쓰느냐? 적당히 이제 적당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담궈가지고 다 튀겨버리고 이런 거 좀 위험하고. 그럼 어떤 기름을 쓰느냐? 오메가9이 올리브유. 올리브유 중에서도 비싼 올리브유는 냉압착식 하는 거 있잖아요. 2, 3만 원 정도. 그런 거는 열에 강하거든요. 이런 거는 트랜스 지방 변형이 거의 안 돼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엑스트라 버전 그것도 안 좋아요.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냉압착식인 거는 무슨 얘기냐면 걔는 지금 가열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다 가열해서 만들어낸 놈이에요. 거기다 또 가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 발생, 뭐 아토피라든지 류마티즈,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염증성 장질환, 뭐 우리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암까지 유발합니다.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기름이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렙틴 저항성을 만들어요. 염증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비만을 유발하게 되겠죠. 영상 보고 갈게요. 만드는 염증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등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요. 뿐만 아니라 천식,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염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도 문제지만 기름도 건강한 기름을 드시고, 건강한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도 있고요. 오메가9, 올리브유 건강한 기름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름이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심장 건강에 있는 남성 220명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그동안 알아왔던 포화지방 그룹이 있고요. 식물성 기름은 건강할 거야 하는 오메가6 기름을 반반을 나눠서 연구를 해봤어요. 섭취를 해가지고. 그래 봤더니 오메가6가 리놀레산 기름이라고 하거든요. 리놀레산 기름을 섭취한 B그룹이 심장질환 및 모든 원인 사망률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기존의 상식을 깨셔야 돼요.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이 더 위험하다.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 지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LDL이라는 덕지덕지 덜러붙는 혈관에 고지혈증을 만드는 LDL을 높이고요. HDL을 낮춰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들러붙을 만한 놈을 잡아다가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HDL은. 트랜스 지방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포화 지방은 LDL도 높이지만 HDL도 높여요. HDL을 만드는 또 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포화 지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 육류 문화가 아니잖아요. 매끼 고기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육류를 좀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육류보다는 당이 높은 음식이 더 위험하다.
당은 있잖아요. 지방으로 만들거든요. 그 지방이 LDL 지방으로 만드는 원료가 또 돼버려요. 중성지방 자체가. 아무튼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서는 이런 뭐 부추나 뭐 채소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훨씬 많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메가6가 훨씬 많죠. 근데 이걸 또 기름으로 만든다니까요. 안 좋겠죠. 네. 비율은 1대1 또는 4대1. 요게 4, 요거 1. 근데 지금은 50대1이야. 네. 이런 음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살을 뺐다 하더라도 이런 음식이 또 먹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비만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뭐 어떤 음식 때문에 비만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다 봤더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곡류, 나쁜 탄수화물이겠죠. 네, 당이 많은 그리고 첨가지방, 오메가6 아니면 뭐 경화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합해 보면 통곡물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 플러스 식물성 기름 첨가되면 가공 음식이 만들어져요. 그 가공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가고요, 지방이 들어가고요, 소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미칩니다. 뇌가 도파민을 막 분출해서 맛있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예전에 대표적으로 우리 과자 중에 엄청나게 품절돼가지고 잘 팔렸던 과자 있죠. 허니버터칩. 네. 미칠 정도로 맛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음식들이 너무 흔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당연히 증가하게 돼 있죠. 그게 계속 유지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요. 렙틴 기능이 이제 억제가 돼요. 렙틴 저항성이 오고 체중 조절점이 상승해요. 그래서 비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드셔야 되고, 비만 인구가 지방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어났나 봤더니 지방은 계속 줄였어요. 우리 비만 인구 늘어나서 지방을 줄여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유도 저지방 우유 드셔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유 드셔도 살이 안 찌더래요. 요걸 보시면 안 돼요. 지방 비율을 낮췄는데도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그냥 가공 음식이라든지 당이 많은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 그래서 비만은 열량 불균형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거를 어떤 트레이너, 10년 경영의 트레이너가 이렇게 그게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자, 하루 한 6,000kcal 정도의 음식, 칼로리를 먹었어요. 보통 여성들 한 2,000칼로리 먹거든요. 예. 근데 한 3배 정도 먹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드시면 살쪄야겠죠. 자,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 탄수화물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열량으로 땄을 때는 7.3kg가 증가해야 되는데 1.3kg 증가했고요. 배둘레가 감소했어요. 이거는 뭐냐? 근육이 증가한 거예요. 배가 빠졌잖아요. 예. 운동은 분명히 했겠죠, 트레이너니까. 반면에 가짜 음식, 탄수화물 비율이 60% 이상이죠. 그리고 지방 22%, 단백질 14%. 자, 7.3kg 증가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7.1kg 증가했고요. 배둘레가 9.14cm가 늘었습니다. 이건 진짜로 지방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좋은 원료를 써서 대부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있어요. 피부가 반질반질하다든지 머리카락이 튼튼한다든지. 근데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 몸이 들어오면 원료로 쓰지 못하니까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끊고 삽니까? 그럴 때는 식초를 좀 이용하면 좋아요. 한 식초를 한두 큰술도 아닌데 2-3큰술 정도 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체중이 이렇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식초 마신 그룹이랑 식초 마신 그룹 2배 이상 체중 감소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이 혈당이 높잖아요. 초콜릿이 그냥 먹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식초 먹었더니 완만하죠. 식초를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식초를 사야 되냐? 아까 기름이랑 똑같아요. 비싼 거 사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요즘 제로 음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제로 음료 먹고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있을까요? 체중 감량한 사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로리로 보지 마시고 이런 호르몬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탕을 줄이는 것은 분명히 혈당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기인데 되게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로 음료는 이런 화학 인공 감미료거든요. 우리 몸에 이런 화학적인 거는 우리 자연적인 게 화학 인공 감미료는 몸에서는 독성 물질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간을 이런 독성을 대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간이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또 인슐린 저항성이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간이거든요. 근육도 있지만 간이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곳이 근육인 것 같지만 근육이 아니고요. 첫 번째가 뇌고요. 두 번째가 간이에요. 근데 뇌는 당을 쓰는 조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엉뚱하게 당을 딴 데서 써버리면 뇌는 당을 자기가 쓸 거를 못 들어오니까 당을 더 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간이랑도 또 관계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제로 음료를 먹게 되면 혈당은 올리지 않지만 인슐린 수치는 더 높아요. 왜?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이 인슐린 그런 역할 자체가 거부가 돼서 인슐린 수치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더 살찌는 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딱 닿았을 때 단 음식은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필수 지방산,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은 있지만 필수 탄수화물은 없어요.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우리는 몸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조금 많이 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탄고지를 많이 하지만 저탄고지는 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게끔 그렇게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딱 그 기간만 열심히 하시고 점차 조금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뇨 환자가 설탕 대신 스테비아 이렇게 드시는데 네. 그러면 인슐린을 훨씬 더 높이면은 오히려 설탕을 쓰게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설탕에 쓴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설탕은 설탕 수수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쨌든 자연적인 것에서 털어내가지고 뭐 말려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거는 왈가불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연적인 게 저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겠죠. 안 먹다가 조금 너무 참기 힘들면 그때는 한 번씩 드셔야죠.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 다이어트 좋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 노력하고 하루는 좀 풀어지고 그 뒤에 또 답이 나와요. 그래서 비만을 일으키는 것은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당이 높은 게 설탕이잖아요. 설탕을 끊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무설탕 사주인 그 놀라운 변화를 공개합니다. 윤석근 씨의 경우 실험장 검사 때 경동맥에서 작은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무설탕 4주일 만에 혈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상보다 10배나 높은 인슐린 분비로 잠재적 당뇨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던 박현재 씨.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고 내장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허리둘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cm 나서 거의 10cm 정도 보셨고요. 엉덩이 쪽도 한 10cm 이상으로 주무셨어요. 몸무게만 해도 8kg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린 씨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서 혈액 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 얘기 하나도 안 했죠. 운동 처방사인데. 운동은 나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습관 그리고 그다음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수면 습관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 관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우리가 뇌 당기게 해주는 가장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저는 치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킨 브랜드가 작년 기준이에요. 1000개가 넘더라고요. 올해는 더 많겠죠. 우리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00개도 안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자, 치킨 어떻게 만들죠? 먼저 염지하지 않아요? 소금 들어가죠? 밀가루 반죽하죠? 탄수화물 들어가죠? 그리고 기름이 튀기죠? 거기다가 또 설탕을 양념에 찍어 먹죠? 여러분 양념통닭. 설탕, 지방, 소금 조합이에요. 미치는 음식이죠. 예.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가공 음식이죠. 이거 이제 국물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몸을 죽이는 일이에요. 맛있긴 하죠. 예. 그래서 가공식품에 노출되면 암도 뭐 과민성 대장염 뭐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지금 속고 있는 시리얼 어디 있어? 시리얼 건강해요? 애들 줘보면 딱 알아요. 맛있는 시리얼 주잖아요. 더 주세요. 우유 넣어서 더 먹어요. 설탕 안 들어간 시리얼 주잖아요. 한 입 먹고 가서 던져버려요, 그냥. 그죠? 그리고 감자튀김. 탄수화물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이 쩐 거 아니에요? 가공식품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한쪽에만 돈을 쓰라는 거예요. 먹는데 돈 써가지고 살쪄가지고 또 운동하는데 돈 쓰고 약 먹는데 돈 쓰고 이러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뭐 피부 관리하는데 이런 데 돈을 쓰시라면 이런 음식을 조금 제한하시고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 자, 그리고 삼겹살이 안 좋아요. 이제는 아세요. 소세지가 안 좋아요. 그죠? 삼겹살 먹을 때는 이런 건강한 또 음식을 함께 곁들여 먹어야 좀 맛있잖아요. 소세지 먹을 때 상추에 싸 먹나요? 소세지는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냥 요거랑 밥이랑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식품으로 이제 여러분들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자연 음식이 들어오면 내 몸은 건강해지고요. 자연지 않은 가공 음식이 들어오면 내 몸이 썩어 나갑니다. 독성 물질을 내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자, 버터 건강해요? 마가린 비해서 건강하겠죠? 요거는 경화유,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갈아냈죠. 같은 당인데 얘는 당을 확 올리죠. 자, 그래서 얘를 요 놈을 쓸까요? 요 놈을 쓸까요? 마가린을 쓰겠죠. 얘가 훨씬 싸죠. 그리고 설탕 들어가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이 되죠. 거기다가 기름으로 그냥 맛있게 만들어내죠. 그럼 하나 먹을 거 2개, 3개 먹게 되겠죠. 브로콜리 한 접시 드셔보세요. 한 접시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세요. 저의 아침입니다. 꼭 이렇게 드시라는 건 아니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저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저도 바뀌어가면서 했는데 낫또 발효 건강식품이죠. 그리고 사과는 아침에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많은 삶은 달걀이 있고요. 코코넛 오일을 넣은 계란 후라이입니다. 요거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넣고 이렇게 계란 터트려서 전자레인지 1분 돌리면 탁 이렇게 만들어져요. 계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이렇게 먹고요. 다 자연 음식이죠. 예. 그리고 얘는 항균 작용이 있어요. 항균 작용. 몸의 염증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요 피부 같은 게 다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있어야지 몸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지방으로 쌓여 있으면 얼굴이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 나고요. 나쁜 기름이 있으면 얼굴이 초췌하고 핏기도 없고 푸석푸석하죠. 좋은 지방 써주세요. 요 중세지방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세지방산은 몸에 저장이 되지만 중세지방산은 에너지로 쓰이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원료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좋은 지방은 이제 3개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메가3, 오메가9, 그리고 중세지방산. 중세지방산은 코코넛도 있고요. 아보카도요도 있고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 몸을 좋아지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지방 섭취가 비만 주된 영향이 아니다는 건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것 때문에 비만 되고 안 되고요. 이게 음식이랑 또 관계가 있으니까 볼게요.
식단과 체형이 같은 쌍둥이와 다른 쌍둥이. 음식은 그들의 비만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두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분변 검사를 진행.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체형이 다르다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체중 설정값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실험 결과 체형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분변을 쥐에 이식했을 때 비만 체형의 쌍둥이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살이 찌고 마른 체형의 쌍둥이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체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현재 그 쌍둥이 분석 결과 남자 쌍둥이는 유사도가 90%가 나왔고 여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사도가 1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체형이 같은 남자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사도는 90%. 서로 다른 여자 쌍둥이 유사도는 10%. 여자 쌍둥이의 경우 똥보균이라 불리는 유해균과 마른 체형을 유지시키는 유익균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해균과 유익균, 마이크로바이옴만으로 체형까지 추론합니다. 한경화 분이 좀 더 마른 체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이제 한경민 같은 분이 이제 비만의 체형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 각자 선택한 음식들을 풀어놓습니다. 저는 3주 동안 가공 음식을 제한된 칼로리, 2000칼로리 내에 먹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공식 없이 일반식을 2000칼로리 내에서 3주 동안 먹으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음식을 먹게 된 두 사람. 하루 2000칼로리. 두 사람은 평소 섭취량보다 적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쌍둥이들의 분변을 다시 채취해 분석합니다. 90%의 유사도를 보였던 그들의 장내 미생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식단 전후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류재현 군과 류지경 군의 그 변화되는 이 방향성이 정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식단을 한 류재경 씨는 유익균이 증가. 가공 식단을 한 류재현 씨는 똥보균이라 불리는 유해균이 증가했습니다. 식단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 체중 설정값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 락토피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예?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뭘 먹어서 건강해지지 말고 뭘 안 먹어서 건강해지려는데 자꾸 뭘 먹으려 그래. 그죠? 선생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거 괜찮다 하던데 그러지 말고 안 먹고 단식을 하셔야 돼. 보세요. 뚱뚱한 쟤한테 가공 음식을 마음껏 먹이더니 더 뚱뚱해졌잖아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더니 날씬해졌어요. 날씬한 쟤한테 또 마음껏 먹었더니 과체중이 되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더니 그냥 유지가 됐어요. 날씬한 쟤한테 주중에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하고 주말에 했더니 유지가 됐죠. 예.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단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단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14시간 정도 먹고 10시간 정도 먹고 14시간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개선이 되죠. 예. 자, 아침 8시에 먹고 저녁 6시에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힘들면 12시간부터 하면 돼요. 아침 8시에 먹고 저녁 8시에 끝내버리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 3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도 살 빠집니다. 간식을 안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안 돼야 되잖아요. 간식을 끊어보세요. 저의 1차적인 다이어트는 아니죠. 체중 유지하는 비법은 간식을 안 먹습니다. 저는. 네. 당도 거의 안 먹어요. 왜냐면 간식들이 대부분 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12시간 하고 13시간 하고 1시간씩 늘려가면 돼요. 14시간 하고 하면 16시간 되면 간헐적 단식이 돼요. 간헐적 단식 하면 이제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하는데 그게 한 36시간이 되면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될 만한 그런 종양세포들도 만들어지고요. 변형된 그런 세포, 단백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해요. 다 쪼개가지고요. 좋은 세포를 만드는데 재활용이 되는 그런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 보시면 되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그런 단백질들이 에너지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한 36시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하루 참기도 힘들 거거든요. 언제 해보냐? 건강검진할 때. 그 다음날까지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저녁까지 안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꼬르륵 하면 나는 지금 내 몸을 정화시켜주는 단식 중이야. 사람이 생각 변화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배고파 죽겠어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가고요. 나는 단식 중이야. 아, 꼬르륵. 그래, 너 지금 정화되고 있구나. 생각의 변화만 주셔도요. 내 몸은 아주 건강하게 바뀔 수 있겠죠. 이것도 보고 넘어갈게요. 음식 섭취는 생체리듬 말초 시계를 작동시켜 소화기관 작용과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밤이 되면 중추시계의 작용으로 간뇌의 내분비선인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 소화기관을 잠들기 쉬운 차분한 상태로 만든다. 또한 수면 중에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식욕억제 호르몬 렙틴도 급격히 늘어나 포만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그런데 수면 시간인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깨어나 활동하게 되고 생체 리듬이 틀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긴다. 따라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식욕이 증가해서 야식을 더 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된다, 일찍. 바로 잠들면 대사 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해서 영양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되며 비만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너무 늦게 하면 또 배고프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고픔 조금만 지나면요. 잠들면 우리 잠들다가 배고파서 깨지는 않잖아요. 잠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꼭 조금 일찍 주무시면 되고 아니면 그 타임만큼은 아, 나 지금 단식 정화 중이야 생각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엄청 개운해요.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맨날 야식을 드시는 분들은 야식 안 먹고 저녁밥 먹고 한 4시간 지나서 네. 이제 자야지 했는데 네. 예. 그때 진짜 배고파서 잠이 안 오면 어떡해? 그 일찍 자야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빨리 마쳐야 되니까 개인적인 질문은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수면 부족이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휴식을 기본적으로 잘 주시면서 이런 호르몬 관리를 잘 해서 체중 설정 값을 낮춰주셔야지 그 설정 값대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음식들 때문에 우리 다양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안에 보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이제 보는 눈이 생겨야 되고 제가 4일 동안 막 이상하게 그냥 막 함부로 살았어요. 수치가 이랬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또 관리를 좀 했어요. 뭐 단식도 좀 하고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 40일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LDL 13 감소하고 중성지방 250이 감소합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몸이니까 조금만 관리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12주 동안 건강 관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피 검사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력 따라 드러나기 마련인데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3개월 동안 그 관리를 좀 잘 해볼게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요. 운동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인슐린 수치, 체지방, 인슐린 저항성, 체중 조절점을 좋아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 빼려면 걷기를 40분, 20분, 뭐 달리기 10분 해야 되거든요. 운동으로 살 못 빼요. 이거 800kcal인데 달리기를 100분 정도 뛰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건강식이라 하는데 살은 못 빼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드세요.
운동은 체력에 집중할 거고요. 체력에 집중하면 사망률,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에 좋아지고, 지금 이게 사망률이죠. 체력이 높은 사람이 숫자가 높거든요. 숫자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 고혈압 환자도 숫자가, 색깔이 짙은 쪽이 이제 체력이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고혈압도 쭉쭉쭉쭉 좋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건강을 보고 가셔야 되고, 건강은 당장 오늘 하루에서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운동은 이런 비만, 노화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예방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이제 무산소, 유산소 운동인데 요거를 병행해서 동시에 할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려워서 그 체력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할 거고, 체력이 좋아지면 몸을 탄수화물을 쓰는 몸이 아니라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지방을 쓰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 배고픔이 없어져요. 우리 몸에 지방 많잖아요. 여러분 지방 많잖아요. 예. 지방 그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근데 그 배고픔을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기죠. 요거 마무리 보고 마칠게요. 동안 체형이었던 혜진 씨는 출산하고 나서 70kg로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상으로 병원 생활을 하며 80kg가 넘게 됐습니다. 30kg를 감량한 뒤 4년째 감량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다이어트 신 조혜진 씨. 오늘 먹을 식단인데요. 탄수화물은 잡곡밥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계란, 그리고 야채는 애호박으로. 식재료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원래는 정말 타이트하게 이제 밥도 기름 좀 더 넣어도 돼요. 물로 건강한 기름이니까. 이렇게 먹어요. 자전거 타러 가요. 자전거 타러 제가 또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타보려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자전거를 탄다는 혜진 씨. 운동에도 그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조금만이 힘들 때까지 하는 것이죠. 운동하면 오히려 별로 덜 먹고 싶고요. 운동을 안 할 때 더 먹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점을 넘기나 봐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예, 그냥 적당히 운동이 아니라 조금 힘든 구간까지는 가나 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좀 힘든 운동하면 식욕을 낮춰줘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나가서 좀 더 돌고 와야지 그러면 낮은 수준, 적당한 수준 운동하면 식욕을 올리거든요. 저랑 운동하면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세게는 안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을 높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을 쓰는 몸이 아니라 당은 뇌가 쓰면 돼요. 지방을 쓰기 때문에 뇌는 또 당을 요구를 안 하게끔 그렇게 바뀌실 거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아까 본 여러분 직전의 선배처럼 진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